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오늘도 경인지역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거침없고 막힘없이 프리한 토크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이도영 소장님 그리고 자 오늘 자리에 처음 하신 두 분, 자 이유가 있죠. 자 인천투데이의 장호영 기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헬로비전에서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홍익전경연구소의 이도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안 잘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아유 중요하고 아주 재밌는 역할을 해주셔야죠. 네, 장호영 기자 오늘 저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네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아, 그동안은 뭐 계속 같은 회사에서 기자로서 일을 했고요. 저는 뭐 예.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인천투데이로 예. 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 그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지금 3주째 거의 주말도 예. 못 쉬고 일하고 있고요. 자 이재필 기자 지금 네. 근황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같이 생활하는데 물어보네요. 예. 저희 보도 국장님이신데 저한테 근황을 너무 연출된 것 여쭤주시니 너무 티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요. 너무 예. 힘들어갖고 눈 다래끼가 난 것 같습니다. 병원을 예. 오늘 예. 오후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허가를 예. 해주시죠. 그 우리 작가님이 미리 네네네. 예고를 해주셨나 봐요. 네네. 그런데 네. 적극 추천해 주셔서 나오셨는데 네네. 뭐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아, 뭐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네. 인천투데이의 예. 쓰레기 예. 쓰레기 전문 기자로 이제 불리고 있어서요. 네, 쓰레기 기자는 아닙니다. 근데 예. 저희 편집국장님이 예. 이제 쓰레기는 장호영이지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예. 이제 적극 추천을 해서 왔습니다. 그 쓰레기 기자요? 인천투데이 쓰레기 기자십니까? 쓰레기 예. 전문 전문 기자. 기자입니다. 네. 아, 아유 예. 예. 쓰레기 정정하겠습니다. 매립지랑 예. 그다음에 이제 소각장 문제로 좀 기사를 많이 써서 아, 네, 그렇게 불리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쓰레기 네네네. 기자인데 왜 네. 닉네임은 또 장슐랭 전혀 아, 어울리지가 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맛집을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맛집을 예. 많이 데려갔더니 후배들이 장슐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장슐랭, 장호영 기자.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전문을 넣어야 되겠네. 전문. 내가 아까 저기 쓰레기 예. 기자라고 했는데요. 예. 아, 네. 실수했습니다. 쓰레기 네. 전문 기자. 전문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기자는 인천에서 기자 생활 아주 오래 했잖아요. 예. 듣는 다른 선배들이 보시면은 욕하시죠. 네.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젊습니다. 루키입니다, 루키. 몇 년 하셨어요? 저 13년이요. 어유 그래도 예. 많이 하셨네요. 13년이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예. 오늘 인천 마스터 역할 엄청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이 닉네임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주셔가지고요. 예. 바랬던 바는 아니었는데,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장슐랭 그 네. 쓰레기 전문 기자께서 여기 나오시게 네. 된 배경을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네. 이미 네. 좀 암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주제에 관련된 얘기 VCR로 먼저 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992년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이곳 수도권 매립지에 묻힙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연 이후 지난 27년 동안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먼지가 캐캐비 저 보다시피 캐캐비 그러니까 썩어버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야. 먹을 때 되면 이리 썩어버려요.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결정하지 못했고 수도권 매립지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예, 지금 그 관련 VCR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셨는데 이도영 소장님도 쓰레기에 네. 대해서 하실 이야기도 역시 많으시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요. 사실 뭐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워낙 인천에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토크를 통해서 네. 좀그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 대안 이런 거 좀 지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먼저 제 수도권 매립지를 먼저 이제 이슈를 짚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992년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죠. 이제 서울, 인천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는 용도로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열었는데 당초 계획상에는 이제 2016년이면은 매립이 다 찰 거다.
예.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면은 2016년이면 다 찰 거다 해서 2016년까지를 이제 사용 연한으로 못 바꾸서 시작을 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네. 쓰레기 매립량이 줄면서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사용 연한이 다가온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5년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이제 서울시와 이제 환경부가 제안을 던지죠. 어떤 이런 떡을 좀 주면서 사용 연한을 좀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사자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2016년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던 연한을 2025년까지 일단 네. 연장을 시킨 상황입니다. 현재가 진행 상황은 이 정도까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좀 듣다 보니까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사용 연한을 서로 정한 시점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쓰레기 현장 가보셨어요, 장 기자님? 예.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네. 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이길래 네, 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사진은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일부 봤어요. 네네. 현장을 접하면서 취재하면서 네네. 또 어떤 심각성을 좀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네. 주변을 많이 다니게 했는데 직접 이제 매립되는 현장을 가보거나 일반인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2025년까지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네. 계속 쓰레기 매립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랑 인천이랑 서울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이쪽으로 매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3- 지금 매립장을 지금 쓰레기를 거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2025년 전에 포화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쪽에서 예. 올해부터 이제 10%를 쓰레기를 감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 이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이제 피해는 계양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이제 도로가 계양구 쪽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를 오고 가는 이제 대형 차량들이 쓰레기를 싣고 달리면서 많은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쓰레기를 매립을 하면은 이제 그 썩은 물이 침출수가 흘러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하수라든가 이런 어떤 오염 문제도 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예. 경인 아라뱃길로까지 이 침출수가 빠져나가면서 경인 아라뱃길의 오염을 야기하기도 예. 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청라국제도시, 그러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한 이제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근데 알 수 없진 않죠. 출처를 알 수 없진 않아요. 냄새가 네. 나는데 쓰레기 매립지가 원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예. 하는 이런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요인들도 있고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상당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우리가 일단 현황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심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분위기가 그- 무거워가지고 지금 예.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 엄근진인데 더 엄근진 같아요. 뭐 기자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쓰레기는 어디다가 원래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끼리 이게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것 원래 같은데? 원칙은 이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주의 원칙이 원래 맞아요. 네. 만든 데서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서울의 난지도, 네. 난지도가 다 되니까는 이제 그렇죠. 인천 서구의 석권 매립지 이런 예. 건데요. 저는 뭐 앞서 우리 장 기자께서 예. 매립지 사진을 보셨다고 했는데 전 가봤습니다. 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예. 네. 시연할 때 근데 뭐 주위에 막 예. 다 쓰레기 묻고 뭐 정신 네. 없는 것 같은데 뭐 시연들이 가서 그러는지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매립 현장이긴 한데 예. 뭐 마스크도 끼지 않고 냄새도 별로 안 나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네. 당시에는. 그런데 서구에 그쪽 사는 검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27년 동안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남의 집에서 예. 만든 쓰레기를 특히 인천도 아니고 인천 다른 동네에서 오는 것도 지금 불만인데 네. 서울 경교에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매립하는 거에 대한 예. 그 반발, 그 심적인 박탈감 이거는 뭐 예.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 그렇죠. 점에 대해서 좀 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기자께서 뭐 떡 준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걸 봤어요. 뭐 인센티브 네. 뭐 줘야 되는 예. 거 아니냐, 뭐 예. 피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제가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예. 뭐 인센티브 필요 없다. 예. 좀 제발 우리 예. 동네 앞에 쓰레기
매립하지 말아라 하는 예. 게 서구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그런 심정적인 것도 좀 이해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처음에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수도권에 쓰레기 매립지가 잡혔던 건가요? 그 앞서 네. 1991년도에 먼저 인천시도 매립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서구 경서동 쪽에다가 매립지를 이제 자체 매립지를 하나 예.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준비를 그러니까 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제 난주도가 이제 네. 포화 상태가 되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쪽에 한번 마련을 한번 해볼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 매립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당시에는 네.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 땅도 일부 포함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 경기도 김포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포 매립지라고 불렀어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예, 그랬던 것 3분의 같아요. 3분의 2가 김포 땅, 경기도 땅이었고 예. 3분의 1 정도가 인천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대다수가 이제 인천시 서구로 예. 편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협상 대상자에서 살짝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상태.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축은 환경부와 이제 필요에 의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주축이 됐던 어떻게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인천으로 이제 흡수가 돼버린. 뭐 사용 연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들은 들리는 게 없어요. 난 예.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예. 게 그 2016년에 이제 매립 종료가 되면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네. 사자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체 매립지 조성하겠다? 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지? 직매립량 예. 줄인다고 했었거든요. 뭐 10% 인하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직매립량이 지금 2015년에 비해서 39%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24만 톤이나 늘은 예. 상태니까 늘어났지. 직매립이라는 게 쓰레기를 뭐 재활용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예, 거. 묻어버리는 네. 직매립량이 예. 자체가 39%나 지금 2015년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니까 네. 당초 약속과 전혀 다른 상태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소각, 뭐 네. 매립 다 안 되고 제일 지지부진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서구 네. 주민들,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일 네. 수밖에 없다. 예. 아니 합의를 했으면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2025년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 하겠어요? 또 다시 2015년에 데자뷰가 생기는 게 아니냐. 또 연장할 또 연장되는 거 이러다가 대안도 예. 없고 뭐 심지어는 이거 이제 체념하는 일부 뭐 예. 서구 주민도 있으면서 차라리 뭐 주민 봉기를 하자. 공개 얘기까지 나와. 극단적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심지어 요즘에 탄핵 예. 유행이잖아요. 예. 예. 서구청장, 인천시장 예. 탄핵하자. 이거 탄핵도 예. 아닌데 예. 뭐 주민 소환인데요. 오면 예. 의미에서는 뭐 그런 뭐 강경 발언도 하면서 뭐 아니면은 뭐 보상 체계를 바꿔서 실리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강경파들은 예.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 네. 뭐 이런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쓰레기 반입을 위반해 가지고 네. 예, 거기에 무슨 그 벌과금을 먹거나 며칠 동안 반입이 안 되거나 이런 뉴스도 네. 봤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이제 예. 반입 수수료를 다음에 이제 2배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도 이제 안 지켜졌던 예. 거고 일부 지자체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10%를 예.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올해 초에 1월이죠. 1월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과를 했죠. 작년 예. 1월보다 줄여야 되는데. 3,000톤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좀 거기 예. 물어봤더니 1월 달에 그 예. 설날 연휴가 있어서 예. 늘었다 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입량이 좀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목표를 네. 정해놨지만 그런 좀 우려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우려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우려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3,000톤이 늘었다고 네. 한 부분에서 이제 그 설날 핑계를 댔었는데 네. 이 경기도는 또 7,000톤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입 양을 그 초과해서 위반이 될까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안 보내는 거예요. 네.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 실제로 수거를 안 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지역에서도 보고 있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입 총량제도 좋은데요. 네.
저기 질문 순서대로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토크를 하다가 이게 좀 예. 이게 다음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았어요. 너무 하니까 나도 뭘 공부 안 해야 봤는데. 될지 얘기를 모르겠잖아요. 나도 지금 해주고 쓰레기가 양이 늘어나가지고 나도 한번 소장님 나도 해주고 그거 사자협의체 나 말씀하시길래 질문 나도 이거 받으려 했어요. 인천시 대책은 좀 자, 물어봐야 우리는-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대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요. 분위기대로 갑니다. 예, 지금 네. 저 나도 사자협의체 예. 나도 이거 지금 나도 요거 좀 하려고 했다 앞에 거는 안 했었는데. 하고 넘어가고 계속 아니에요. 가다가 그런 거 아니니까. 다시 하나요? 자, 일단 근데 그 어디야, 지금 앞에 맵진가? 얘기를 하던 것을 마저 하면 네. 인천시 대책. 일단 아까 그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용연한 앞두고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이제 그 아까 떡 말씀드렸던 네. 이제 일용 됐어요. 소장님께서 예.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그 사자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합의됐던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야 그 이후에는 좀 관련된 내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사자협의체를 이제 그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한을 2016년에서 2025년까지로 일단 연장한다라는 예. 걸 합의를 하면서 인천시가 얻은 어떤 이런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이제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에게 양도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서 이제 뭐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자금으로 예.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요 네 가지예요. 예. 근데 아까 이도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중에 말이 좀 그럴싸할 뿐이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이제 관할권을 이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부가 조항이 뭐가 붙냐면 단 지역 주민들과 매립지 관리공사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관을 한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요 조항이 붙어요. 어렵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지금 네. 현재 환경부 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정부기관 산하기관에서 이제 인천시 지방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격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논의가 돼갖고 합의가 됐는데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은 아직까지도 인천시로 예.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 양도한다. 아 이거 하나는 지켜줘네요. 예. 이거 토지 소유권은 이제 인천시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확실한 거예요? 예, 넘어왔어요. 예, 토지 소유. 아니 예. 저기 뭐 서구에서는 안 넘어갔다고 막 아, 그래요? 그 그럼 지역 봐야 될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예. 수도권 소유권도 안 넘기고 소유권 안 넘겼다고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관도 안 됐고 매립지 공사는 얘기하던 것 같은데. 이관은 안 됐는데 소유권은 뭐 걸리는 게 넘어오지 않았을까요? 안 넘었을까? 아 모르겠네.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모 확인하고 의원께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세요. 아, 야, 죄송해요. 아,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아, 아, 죄송해요. 이거 확인할게요. 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25년 이야기를 이제 이거를 지켜주는 대신에 25년까지로 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년에는 그럼 과연 매립 종료를 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것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이 여기도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무슨 단서 조항이 붙어 있냐면 남아 있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1, 2, 3, 4공구가 있는데 1, 2공구는 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3공구, 4공구가 남아 있는데 현재 지금 3공구 1단계 예. 이제 1단계 지금 2018년부터 이제 매립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부지에, 매립 부지의 용량의 15%까지는 매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또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 넘어가더라도 이 15%를 채우지 않으면 이거 단서 조항이 있는데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여지가 나온다는 계속 거예요. 있는 거네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과연 25년도에 그건 매립 종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도 이런 이유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가 이제 기자회견도 몇 번 열면서 25년에는 꼭 매립 종료를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예. 약속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기저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네. 바탕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인 거죠. 그렇죠. 뭐 님비는 아니고 기피하거나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제 그런 시설일 수 있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예. 이나 특히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수위 조절하시잖아요. 신중하게. 수위 조절하시잖아요. 예. 아니 뭐 아니 말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정해지지 않았고 또 해당 주민들을 지정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 후보지 선정할 때 인천 입장에서는 네. 그간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받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을 바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앞서 좀 편하게 예.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는 썰이 있다는 걸 전달했는데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 민감한 예, 거거든요. 예. 괜히 영종 얘기만 해도 이제 그럼요. 영국 주민들 막 열받는 거고 예. 아까 말한 말만 그쳤지만 송도 얘기만 해도 이제 예. 열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거나 용역 조사에서 10군데였거든요. 네. 그중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도 썰입니다만은 7군데는 경기도, 3군데는 네. 인천이다. 더 구체적인데요. 아까 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거기서 최종적으로 3군데 후보지를 정한답니다. 예. 3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오픈되는 거죠. 어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디 장소도 안 나왔는데 뭐 기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거기 또 썰에 의하면 그 중에 2곳은 경기도, 1곳은 인천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3군데 후보지가 발표되게 되면은 거기에 거론된 지역들은 이제 반발이 불보듯 뻔하게 그럼요. 벌떼같이 네.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은 뭐 어른이 알아서 뭐 적정한 면적, 환경 정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매립에 대한 뭐 여러 여건을 검토하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아무래도 주민 반발. 예, 인원을 그렇죠. 최소화시키는 지역이 뭐 장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2014년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매립지 용역을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네. 신도, 시도, 모도라는 섬에다가 네. 해 앞바다를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민원이 뭐 그래봤자 섬 사람들 얼마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근데 그것도 환경적인 주민들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예. 주민 뭐 그 시민단체 반발은 또 별도로 하고요. 일단 주민 반발도 장난이 아니니까 그 주민분들의 네. 반발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주민들 그 불만 반발을 잠재우느냐 상당한 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뭐 이렇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아까 저희는 밖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기자 이 얘기하면 아마 돌을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도대체 주셨어요. 무슨 얘기길래?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역 사회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어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중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를 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우려되는 굉장히 어떤 이런 큰 문제의 소재이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게 이 정도로 힘들다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을 하되 그러면 정부와 아니면 이제 경기도나 서울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어떤 이런 인센티브나 어떤 다른 어떤 안들을 갖고 오면서 이 막대하게 또 얻은 인센티브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더 넓히면서 보다 더 친환경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만들어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가는 방안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립지를 더 만들어서 환경 파괴와 어떤 이런 분란을 조장하는 네. 것보다 현재 있는 것들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같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안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부분은. 되면 기존 주민들이 이제 합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예. 어려운 문제가 또 지금의 복잡해져.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의견은 나오고 있다는 것, 예,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 말씀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 영구 매립지 그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몰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큰일 날 텐데. 제 의견이 아니 제 의견이 쏟아질 텐데. 제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은 네. 절대 아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어떤 네.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런 하나의 어떤 안도 나오고 있다더라 하면서 장 기자님 나쁘다. 아니 지금 같은 동종업계 있으면서 이게 아니 이 기자를 이렇게 공격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니 아까 들어올 삶이 때 고달퍼지는데 아니, 아까 그거를- 들어올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피라 너 그 얘기하면 돌 맞을 텐데 멘트 할 수 있겠니? 이래서 아니 흐름 보고 한번 얘기 한번 뭐 아니 내 의견이 아니니까 얘기 한번 여기- 해볼게요 했는데 아니 여기저기서 나온 의견들은 이 자리에서 빠짐없이 들려주는 그런 역할은 필요해요. 예. 저는 근데 이제 수도권 네. 매립지 현재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세 군데의 쓰레기를 다 한 군데다 모으는 방식은 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제 자체 대체 매립지
자체 매립지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경기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체 매립지 예. 이런 부분은 경기도는 어쨌든 의지가 있다. 근데 이제 서울은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의지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할 때도 없기도 한데 그래서 대체 매립지 방향으로 좀 가야 네. 되지 않냐. 자체 매립 그러니까 각 예. 시도별로 자체 매립지 조정을 근데 그런 장기자님 방향 그게 말이 맞아요. 원래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리겠지만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네.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뭐 서울 땅값 비싸다, 땅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처리 쓰레기 구별로 다 세분화시켜서 재활용이든 아니면 음식 쓰레기든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만들어 예. 나가면서 최대한 자기 지역에 만든 쓰레기 자기가 예.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칙을 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지금 대응은 뭐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쉽지 않은 길이라 생각은 네. 들지만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쓰레기 문제 말고도 소각장 문제도 있어요. 네. 이 소각장 문제 얘기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인천에 뭐 사용 연한이 좀 다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청라 소각장이죠. 예, 네. 소각장이 있고 또 소각장을 신설하려는 그런 문제들도 네. 있고. 일단 청라 소각장 취재를 하셨었죠. 네네.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라 소각장은 이제 내용 연한이 지났고요. 원래는 이제 내용 연한이라는 게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랑 연관이 있는 거죠. 직매립을 줄이려면 소각을 많이 늘려야 해야 되니까.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원래 사용하던 그 하루 몇 톤 이 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현대화를 하면은 어쨌든 기존 용량으로 복구를 하는 거 그대로 네.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인천시는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거고 근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용량을 늘릴 걸 우려하는 용량을 거죠. 늘리는 증설로밖에 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크게 반대를 예. 하고 있는 거고 절대 안 된다 폐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일단 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17년 동안 예. 감사한 것도 이 감지덕지고 감지덕지다. 무조건 그냥 나가야 된다. 예. 우리의 재산권, 예. 우리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인데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용역 자체가 현대 용역 자체가 결국은 계속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게 또 맞아요. 이게 음.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맞물려서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려면은 친환경 소각장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네. 그걸 또 더 늘려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 폐쇄는커녕 지금 광역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지금 계양구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왜냐면 이게 규모의 경제죠. 아까 말한 지금 각 지자체별로 10개 군구 지자체가 다 모여가지고 시장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니네별로 만들어. 각자 소각장이라든지 만들어라 일단 조그맣게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광역으로 네. 송도 청라는 이제 기존으로 잘 유지하고 예. 추가로 저쪽 남동 쪽에 하나 만들고 계양 쪽 신도시 네. 얼마 딱 좋잖아요 지금 새로 만드니까 거기다 하나 만들려고 하는 구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네. 있는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서 증설 내지는 다시 운영 플러스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이게 바로 그리고 환경정책의 자원순환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바로 박남춘 시장의 정책 기조입니다. 이 기조에 따르면은 아쉽지만 청라 이거 어떻게 주민들 달래고 오르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과정일 거지 이걸 정말 들어서 이 영역 결과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고요. 뭐 일단 예.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추가로 광역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양이라든지 네. 다른 소각장 문제가 이제 불길이 옮겨 붙게 되는 거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신청도 받았을 거예요. 뭐 소각 시설 뭐 그거 했다고 그러던데 이제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그만 소각장 들어와도 그 지역 옆에 있는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네. 우리 반대죠. 반대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네. 될 앞으로 이제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만 우리는 수용하겠다. 예. 근데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아, 그런 그렇죠.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 항상 문의하면 우리는 그거 결정난 바가 전혀 없다 좀 그렇게 네.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하고 계시죠. 근데 계양 테크노밸리를 이제 짓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거 관련돼서. 근데 시에 문의하면 그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거다 좀 그렇게 얘기를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민들은 그 규모가 광역 규모다 보니까 하루 500톤이었나요? 500톤. 네, 500톤이다 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게 참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법상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택지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소각장이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을 때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도 이제 이 부분은 오케이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러면 계양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게 해다오.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좀 더 나아가서는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게 해다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저기 광역 쓰레기는 받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인천시랑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인천시 입장에서도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광역 소각장도 더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청라 소각장도 그렇지만은 원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에다가 소각장을 짓기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면 그치. 굉장히 큰 반발이 있으니까. 그리고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청라 국제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구성을 네. 해서 들어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도 이제 계획이 들어간 이제 조성이 네. 시작될 이런 도시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만들기 제일 적합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나마 조금 뭐 다른 데보단 좀 더 예. 적게 갖고 갈 수 있지 않은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난번에 인천시가 LH에 대해 공문을 보낸 게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그게 또 언론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규련동 네. 일대, 동영동 일대는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때다 하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의 이제 각 그 위원장들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네. 절대 안 된다 하고 뭐 각 거리마다 현수막 걸고 뭐 장난 네.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 네. 송영길 의원도 박남춘 시장한테 전화했답니다. 뭐 만나서 얘기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실제로 계양구 특히 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맞아요. 결사 반대라고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계양 신도시 내에 계양 소각장은 특히 네. 광역 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한마디로 지금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시끄러운 논란이 되는 뜨거운 글이죠.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면 일단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뭐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시민들 또 행정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어요? 각자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의 갈등.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예. 어려운데요? 예. 이거 뭐- 그러면 노코멘트 제가 혹시 이렇게 되나요? 해볼게요. 노코멘트. 자,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 만수동 살죠. 남동구 만수동에 또 소각장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오게 된다. 어떻게 참- 생각해요? 반대하겠죠. 네. 아니 그럼요 집 앞에 저기 소각장 네. 들어온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예. 상관없는데 이제 예.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니 왜 상관없으세요? 저는 우리 동네 앞에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환경 오염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근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친환경 부분도 있으니까 시설이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다른 네. 주민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재산권에 가장 큰 네.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솔직히 집이 전세라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럼 각자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희 경인 지역 한 주간 뉴스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기사예보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 등을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소식입니다. 인천시 기사예보는 첫 시작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따뜻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착한 임대료 분위기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일부 건물주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고 전통시장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포 소식입니다. 김포도 인천과 같이 아주 맑음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입었는데요.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골목 상권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 등을 찾아 점심을 먹고 SNS에 인증하는 이른바 점심 식사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증을 마친 부서가 또 다른 부서를 지명하면 다음 주자가 인증을 이어가는 거라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을 돕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기분 좋은 움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소식입니다. 이번 기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이어 익명 기부천사들이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갈산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마스크 구입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년 동안 모은 빨간색 돼지 저금통과 편지 한 통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부평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0만 8,500원을 기탁했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처럼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될 코너죠. 자, 오자정리 코너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뭐 주요 주제가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또 청라 소각장 네. 문제가 주 이슈였는데요. 뭐 그쪽에 사실은 이제 검단 청라 주민들 입장을 좀 네. 대변해서 네. 제가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 올 것 같아요. 오늘 오자 정리는 많이 참았다. 많이 참았다. 지금 저 듣고서 네. 갑자기 바꾸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난 재밌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좀 들어볼게요. 자, 이거 말했다가 나 욕먹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토크는 네. 모두 쓰레기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아니 5자잖아요. 5글자. 모두 쓰레기. 모두 쓰레기. 모두 쓰레기. 모두 쓰레기. 이야. 모두 쓰레기. 네. 이게 이게 뭔 뜻이죠? 이 네. 수도권 매립지나 아니면 소각장 문제 다 네. 모든 주민들이 네.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의미를 담아서 네. 아니 네. 모든 쓰레기를 줄이자 어떻게 모두 쓰레기가 쓰레기 줄이자 의미로 그게 뭐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오자로 제안을 하니까. 뒤에 뭐 점점점이 있었구나. 네, 예. 오자로 제안을 점점점? 하니까. 일단 정확한 의미는 네, 네, 전달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전달할 때 안 됐어요. 자, 이재필 기자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예. 내 집은 안 돼. 그리고 플러스 오자 더하면 하지만 필요. 이게 10장. 어딨어요? 아니, 열자는 안 아니 되죠. 오늘따라 다 왜 이래 지금 아니 5자만 해 5자만. 아, 그래요? 아. 내 집은 안 돼. 내 집은 안 둘 돼. 중에 하나 골라요. 내 집은 안 돼. 내 집은 안 돼. 돼. 야, 이게 결국엔 현실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의 오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많이 참았다. 참다. 역시 여론 관리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딱 봐가지고 예. 오늘은 5표를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딱 기획을 해갖고 네,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장호영 기자, 좀 오늘 얘기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쉽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았고 네,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절대 편한 상황은 아니었던 네. 것 같고 예,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예, 뭐 재밌었고요. 근데 그 중간에 팩트 하나가 헷갈려서 예, 네. 잠깐 말을 좀 네. 헷갈렸는데 다음에는 팩트 정확히 확인을 해서 네. 정확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이 대체 매립지 문제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네. 통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방송인이셔요. 네. 네. 마무리 멘트를 마무리 정리를. 진짜. 자, 오늘 경인 기자회견 두 번째 시간, 쓰레기 매립지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들 해봤고요.
해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자리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